네, 오늘은 장윤선 없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소님들다 뉴스공장의 박현광 기자입니다. 장윤선 기자께서 3년 만에 처음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3년 돌이켜보면 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동안 엄혹한 시기에 불철주야 편의점을 밤낮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던 장윤선 선배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좀 푹 좀 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장윤선 기자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제가 1일 점주가 돼서 편의점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님 모시고 이번 주 처리 예정인 추경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장윤선 없는 장윤선 좀 나왔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의원님도? 예, 아닙니다. 야, 네. 근데 어제 그젠가요? 네. 전화가 왔어요. 예. 출연을 좀 장윤선 해달라고. 선배가. 그래서 저는 오늘 있는 줄 알았어. 와. 근데 좀 우리 배신감을 느꼈나요? 박형광 기자면서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추경안 이제 예결위원장 되셨는데 지금 사실 추경안 통과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점 사안이기도 하고 예.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예.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이제 여당의 애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 그렇죠. 아주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권한도 근데 지금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이후에 소비 심리는 아주 극도로 위축돼 있고 네. 경제도 어떤 성장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외적인 요건도 뭐 이란 전쟁,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내외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정말 좀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또 이제 비장함 이런 것들이 더 앞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발목 잡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추경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시는 게 되게 큰 숙제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이걸 진행시키는 것이 뭐 당선 축하금이다 이런 저는 이 막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추경의 필요성은요.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죠. 당선되자마자 30조 추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본인들도 현재 그 민생의 어려움, 경기 진작의 필요성 이런 걸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똑같은 취지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당선 축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본인들 반성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좀 민생을 외면하는 거의 막말성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막말이 또 너무 잘 먹힌다라는 게 또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내부 세부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안 통과 언제쯤 되시나요? 저는 원래 목요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근데 이제 뭐 국회는 여야가 있고 또 야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요일 날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이번 주는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4일 날 하시는 거죠?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4일까지는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본격적으로 추경안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하나 현안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근데 이제 양자 대결로 지금 구성돼 있고 뭐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양자 구도인데 사실 좀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지지자들끼리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서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물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정치에서 민주적인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죠. 이 선거는 하는 거고 경선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자가 달라서 이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선거가 치열할수록 이제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두 분 다 똑같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맞습니다. 국민 중심인 나라를 만들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용광로처럼 또 합치고 또 다른 선거에서 또 경쟁을 하고 또 합치고 이런 과정이 민주정당에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게 예. 치열한 면도 있지만 네. 좀 재미있는 면도 많잖아요. 아마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이 네. 이 의원총회장 입증하면서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서로 손잡고 입장하셨죠. 하는 네. 건 저는 빵 터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경쟁하는 과정은 치열할 거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셔야 되죠. 둘 다 네. 한치의 저는 뭐 착오 없이 네. 딱 선거 결과 나오면 또 자기들 한 명은 단대표가 되고 또 두 분 다 너무나 우리 민주당에서 중요한 자원들이기 네. 때문에 또 그 위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일할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중진 의원으로서 한 말이 잘 들었습니다. 중진, 네. 나는 중진이 아닌 것 같은데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마음은 지금 마음 초선 의원인데 마음은 청춘이고 초선 의원인데 자꾸 중진이라고 해서 예. 그래도 외교위원장까지 하시는 네. 중진 의원님. 네. 그 사실 추경안 통과가 되게 급한 상황인 건데 네. 사실은 뭐 더 빨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놔두고 계속 네. 신경전 벌이면서 좀 늦어진 감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인사말 드리면서 이게 절박하고 비장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현장. 이 자영업 민생 현장이 소상공장 너무 안 자영업자들은요. 뭐라고 할까 거의 포기 상태. 음.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인데요. 예. 구도심을 가면요. 네. 상가가 반절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정말 을씨년실했거든요. 문을 지방은 더하죠. 더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재정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시기인데 너무 정쟁에만 자꾸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이유도 사실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협상 끝났잖아요. 끝났죠.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네. 전반기 원협 구성 관련된 협상은 전반기에 한 번, 2년 뒤에 후반기에 한 번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협상 결과가 결국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하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를 가져오고 싶으면 2년 후에 내년에 다시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그때 협상할 사항이지. 그렇죠. 지금 왜 갑자기 네. 이 법사위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아직도 민생 이런 데에 대한 관심보다도 법사위를 가져와서 그렇죠. 사실상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럼요. 거죠. 예. 그 모든 걸 법사위에서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어 막겠다는 건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발목을 잡고 견제를 하겠다. 네.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에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다시 한번 예. 발목을 잡고 발목을 늘어지는 잡고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들이 거의 이거 정쟁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민생 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급한데 네. 그래서 정쟁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좀 늦어진 점 아쉽다 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지금 추경안 30조 추경안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게 당연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겠죠. 네. 직접 돈을 받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가장 쟁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논쟁이 있는 네네. 부분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얼마나 받게 되냐 이런 거 다들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이게 언제쯤 지급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 때도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금요일 날 추경을 통과를 목표로 하면 네. 빠르면 7월 말이면 7월 말. 바로 지급이 될 수 네.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네, 늦어도 8월 초. 예. 이게 이제 뭐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 합쳐도 네. 이 경험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면 7월 말 8초
직접 여름 휴가쯤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받을 말씀하신 수 거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민생 회복 쿠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렇게 정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기가 막힌 얘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어제 보니까 22조 8천억 국채 발행을 하려면 22조 8천억을 국채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려면 22조 8천억 국채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1인당 세금 45만 원 내는 꼴이다. 네. 아니 15만 원 받으려고 그다음 45만 원 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산수만 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죠 산수도 사실. 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안 한 네. 겁니다. 승수 효과처럼 실제 KDI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이 상품권에 가면은요. 그리고 현금으로 저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소비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게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요.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액수 이상의 효과. 네. 그리고 세금을 내년에 바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가게가 잘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세금이 잘 거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카드 그럼 세금 이런 거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금이 거치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 세수가 늘어나면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뭐 22조 원을 얼마 나눠 가지고 네. 이거 뭐냐 나중에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그 어쨌든 우리가 이 소비를 하면서 얻는 경제 효과가 당연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근데 방금 산수 얘기하셨는데 이 산수 자체도 좀 잘못된 게 그러네. 예. 이게 원래 30조 추경하는 것 중에 13조 정도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나눠 보면은 한 사람당 한 25만 원 정도인 예, 거거든요. 예. 진짜 산수적으로만 하자고 예, 예, 해도.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15만 원 받는다. 사실은 상위 10%만 15만 원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하위 90%.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25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 10%만 15만 원을 받고요. 네, 국민들은 25만 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상위 차상위 계층. 계층은 40만 원. 네. 그다음에 수급자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은 50만 원. 네, 50만 원. 다 분위를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하기 농어촌이면 때문에 2만 원 더해서 최대 52만 예, 원까지. 이제 예.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 네, 네. 지방 어려운 곳들은 지금 2만 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조금 더 얹어줄 해야 되는 수 거 있다. 아니냐. 뭐 서울이나 여기하고 지방은 어떤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뭐 2만 원이든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은 이제 저희들 애결위에서 논의를 할 사항인 건데 네. 그런 차별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50만 원씩 네. 받도록 다 설계가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통으로 액수도 틀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걸 하지도 않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거칩니다. 네. 그럼 이건 그 이상의 세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가적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아직 뭐 액수로 말하기엔 좀 애매하신 부분이 그렇죠. 있죠.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네. 나타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원을 내고 다시 25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네. 받고 나중에 낸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가 대신 빚을 져줄 테니 네. 그 국민들에게 돈을 드리고 쓰세요. 소비를 진작시키면 나중에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나중에 세금 다시 걷겠다. 네. 요거잖아요, 사실. 네, 그럼요. 그리고 상위 10%만 15만 원 네.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25만 원 내지만 예. 15만 원 받는다. 상위 예. 10%만 예.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예.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0%가 4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의 재분배는 예.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좀 네.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조정훈 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네. 그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이걸 지적을 할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네. 초부자 감세, 네. 거기서 조금만 뛰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현재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약 올리는 쪽으로 비아냥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마 분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국가에서 코로나 때 이 국가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은행 빚으로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지금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100명만 육박하게 폐업을 네, 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국민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소비를 살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아픔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다 고민을 해서 네. 시도를 해보고 네. 그 이후에 또 재평가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이게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이미 뭐 국가기관 KDI에서도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때 이 나타난 그 효과들이 이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뭐 현금으로 그 저금한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다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액수가 1차 추경 때보다 지금 30조 원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하나만 더 좀 짚고 가면 조배숙 의원 네. 이게 약간 잘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민생지원금 줄 때 왜 쿠폰으로만 지급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쿠폰으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 이 지금 이 애결 이걸 하면서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안 하시고 안 하고 질문을 오시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지작을 위해서도 하고 네. 또 민생 완전 그다음에 또 이제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건설 경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산업 발굴, AI나 벤처 지원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민생을 살리기 맞습니다. 위한 네. 쿠폰은 10조 원 가량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이 애결이 오시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럼요. 또 네. 공격하고 싶어서 요것만 떡 따가지고 조정원 의원처럼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자체는 예. 조정원 의원님은 약간 성의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애결 위원장인데 이러고 제가 듣고 있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사람들도 우려하는 민주당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려하시는 게 이렇게 추경을 계속하면 나중에 국가 채무 누가 갚느냐, 어떻게 네. 감당할 거냐 이렇게 네. 걱정도 좀 하세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잘 보셔야 될 게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 불이 났는데 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필요한데 물을 해서 불난 곳을 끄지 않으면 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물살도 물값은 아깝다고 물 안 살 수 하면 없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희들 부채 비율 국가 채무 이야기를 하는 네. 저희들이 이번 추경 이후에도 49% 정도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9%.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일본이 200 거의 한 40여 프로 이렇게 네. 되고요. 제 기억으로 미국도 한 118%, 네. 뭐 영국은 100%. 이게 주요 선진국도 평균이 90%에서 100%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네. 국가 채무만 볼 건 아닙니다. 국가 채무가 저희들이 49%로 아주 제일 견고한 나라이지만 탄탄한 나라이지만 네. 이 개인 채무, 민간 채무 비율은 주요국들보다 좀 높습니다. 개인 채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라가 빚을 져서 네. 국민들을 좀 개인 채무도 탕감해주고 네. 살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개인 나라의 빚을 네. 지지 않기 위해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예. 우리 저희들이 90% 정도인데 개인 채무 같은 경우는 네. 일본이나 미국만 보더라도 거의 6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그건 아주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국가 채무, 민간 채무, 개인 채무. 민간 채무는 이제 기업들 부채까지 네. 이 양쪽은 높기 때문에 이걸 균형감 있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뭐 과도한 국가 채무로 막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네. 현재 가장 재정 여건이 굳건한 건 국가 채무 문제, 국가 네, 재정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활로를 찾아서 전체 활력을 찾아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부채로 막 나라가 큰일 날 네, 것처럼 하는 건 그건 왜곡된 선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번 추경안에 보면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대출 탕감해 주는 내용. 네. 요게 또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좀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네. 그 채무에 대해서 1% 정도 경감을 해주는 이런 패키지가 있고요. 예. 이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7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이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는요.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이 상실한 상실하셨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실을 하면서 이게 중복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가족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빚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나고 본인이 뭐 어렵고 가정이 파탄 나고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줘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보강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맞습니다. 상태이고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생을 하고 나면 세금으로 국가에 당연한 말씀. 반환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다들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안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예.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주변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어려움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저희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예.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은 이제 장사가 당연히 잘 되겠지. 근데 또 그렇지 않죠. 라고 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는 0%대 성장을 지금 4분기 연속 계속되고 네. 있고요. 뭐 대내외적으로 경제권은 안 좋고 그 사이에 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 빚의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리를 지금 끊어줘야죠 국가가.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 내수 경기 진작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네. 거고 그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들이 네. 사실 지금 당장 효과는 있지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근본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예.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이 어려운 일단 그 자영업 비중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 구조적 문제는 특히 임대료 같은 게 아주 비쌉니다. 임대료 현실화 같은 것들이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문제.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문제가 더 절박합니다. 좀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좀 관리되는 것. 네. 이런 국가가 앞으로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벌면은 그냥 건물 새로 내면 새로 다 내니까 이득이 네, 네. 감소되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당과 정부에서는 그 다음 대책, 근본적 그럼요. 대책이라는 게 사실 뾰족한 수가 있으면 바로 하지 그걸 찾아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그걸 좀 찾는데 예. 노력을 기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특히 알고 임대료 있습니다. 문제와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소비 심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코스피 5,000 시대 좀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민생 관련된 소비 심리는 대단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네. 최근 들어서 이 계엄 이후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네. 나가서 외식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 맞습니다.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뭐 계엄 대한민국이라는 네. 나라에서 계엄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냥 기분을 깨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계엄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지금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이번 추경을 하면 소비 심리가 확실히 개선이 되겠다. 이런 좀 그 자신감에 근거를 해서 추경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 지표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도 저 지금 제 기억으로 3년 5개월 만에 맞습니다. 이 3,000선을, 윤석열 정부 때 끝장 났다가 지금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뉴스도 계속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활력은 소비 심리 회복되고 성장률도 조금 개선이 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이 주가도 더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고 이런 긍정 요인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천 시대 심리적인 진짜 거잖아요. 올까요? 5천 시대? 약간 예. 너무 꿈 같은 숫자 같은데 사실은. 아니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예. 심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심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이후에 완전 닫혔다가 네. 조금 열리기 시작하고 많이 열렸죠. 사실. 지갑도 예. 열고 예. 주가도 오르고 그럼 경기에 대한 심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좋아지면 저는 지속적으로 기대 이상의 상승은 계속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봐도 저도 이제 이거 15만 원, 25만 원 받으면 어디 놀러 가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돈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네. 또 뭐 지방에 놀러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비 심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생각도 들고. 제가 며칠 전에 예. 그 기자분들 한 5분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할 한 거냐. 부분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두 네. 기자분끼리 둘이 부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뭐 이거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15만 원 받냐, 네. 25만 원 받냐 이걸 네.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25만 원 받는다. 상위 10%는 그러면 뭐에다 어떻게 쓸 거다. 아마도 자기들은 이제 다른 기자분들은 좀 식사하는데 많이 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벌써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받으시지 않습니까? 봤죠. 뭐 하실 거예요? 15만 원, 25만 원 받으시면? 저도 뭐 식사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모이면 하는 게 그 네. 심리가 살아나고 맞습니다. 분위기가 네.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른 빨리 추경안이 통과돼서 네. 예, 소비 진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 좀 여쭤보면은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씨 이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여기 1차 때도 계속 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트집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끝까지 실망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요즘 최근에 이걸 보면서 개업이 대내외, 국내, 국외 대한민국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가슴의 상실감을 줬는지를 1도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1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철회해야 됩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 오후 뭐 10시에 조사받겠다. 내일 해달라. 네. 그걸 가지고 다투고 논쟁을 하는 게 뉴스에 그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 네. 속마음을 긁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좀 저걸 그래도 대통령을 했는데 좀 진지한 반성, 국민에 대한 공감, 성찰 최소한의 그게 있으면 국민들이 좀 끄덕끄덕 할 텐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 방식 주차장으로 한 해 만에 이걸 보고 정말 끝까지 실망을 시키는구나 라는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이제 5일날 소환 낸다고 하니 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추경 통과 꼭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그때 그럼 통과시키고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는 예. 윤선 선배가 그때는 안 계시겠다. 네. 예. 잘 쉬고 기자님, 계십시오. 잘 예. 쉬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 오랜만에 쉬었는데 편히 쉬었다 오세요. 네,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 네.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님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